덥습니다. 뭐 무더운 여름이고요. 뭐 무더운 여름에 뭐 비까지 오니까 날씨가 좀 더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이제 우리네 경제 상황도 비슷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언제 어떻게 터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뭐 지금의 정부는 2024년 4월 총선까지는 이제 지내보려고 이제 안간힘을 쓰는 것 같죠. 뭐 물가가 내려간다고 얘기하고 뭐 괜찮아질 거다, 뭐 상황이 뭐 상저하고라고 해서 하반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거다, 괜찮아질 거다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 보복 소비 때문에 뭐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 여름 시즌이잖아요. 여름 시즌에 뭐 휴가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친 듯이 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이를 둔 이제 집에서는 뭐 여름 방학 때 그냥 가만히 시간을 집 안에서만 보내기도 어렵죠. 뭔가 좀 여름에 너 어디 갔다 왔어? 나 어디 갔다 왔어?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모들은 조금 물을 내서라도 어딘가든 다녀오려고 하죠. 근데 이제 국내 물가도, 이제 국내 여행지의 물가도 이제 엄청나게 사악하죠. 뭐 나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에 맞는 이제 가격을 책정해야 이제 인건비도 부담하고 고정비도 내고 각종 공과금도 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그렇게 소비를 하고 지내도 괜찮을 거라고. 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는 야외 활동을 줄이고 뭐 아이들 학원도 안 가고 뭐 최대한 이제 집안에 생활하다 보니까 소비가 좀 많이 줄었었죠. 뭐 각 가게들 중에서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가게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가구들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힘겨워지는 거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갑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뭐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확실한 건 뭐겠습니까? 확실한 건 좀 더 이제 잘 따져봐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삶의 모습을 단단하게 더 잘 챙기기 위해서 더 이제 애써야 된다는, 더 마음 굳게 먹어야 된다는, 뭐 그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 만만치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사는 게 뭐 쉽냐고요? 어렵습니다. 뭐 2억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3%일 때는 이 사람은요, 그러면 이제 월 이자가 50만 원이죠. 근데 6%가 되면 100만 원이 돼요. 9%가 되면 월 이자가 이제 뭐 150만 원이 되는 거죠. 2억을 빌렸을 때, 그런데 5억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더 엄청난 거죠. 5억 대출에 이자가 2%면 월 이자는 뭐 83만 원이겠지만, 뭐 5억 대출에 이자가 만약에 5%면 5억 대출에 이자가 5%면 월 내야 되는 돈이 2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생활이 괜찮냐고, 감당이 되냐고.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엄청나게 쇼크를 느낄 것 같은데, 뭐 그런데도 그냥 아유 괜찮아, 집값 오른 게 얼만데 1년에 이자 내는 거 뭐 3, 4천 내지만 집값 오른 거는 지금 5억, 7억, 10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말대로 그렇게 팔아서 뭐 빚을 처분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벌써 역전세 때문에 2024년 말까지 역전세 때문에 집값이, 전세값이 많이 휘청거릴 거라는 얘기도 많고요. 지금 뭐 개포 지역에, 강남의 개포 지역에 저기 뭡니까, 입주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비 왔다라고 해가지고 뭐 주차장이 물에 잠겼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현재 개포 지역이잖아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어느 지역에 뭐 공사가 엉망이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어휴 이 뭐 그동안에 전에 전쟁이었나 보다, 해먹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일들이 너무 많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대한민국이 무슨 놈의 일이 이렇게 많은 걸까? 새마을금고 남양주 시점 폐점했잖아요. 왜 폐점했습니까? 채권에 뭐 400억 가까이 되는 채권을 회수 못하니까 그냥 이제 망한 거죠. 망한 겁니다. 가짜 다이아몬드로 뭐 대출 받는 게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졌죠. 거기에 대해서 내부 직원들이 결탁해 가지고 해먹은 건데 처벌도 되게 낮아요. 뭐 2년 3년 징역, 뭐 계속
항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행유예로 끝나겠죠. 이게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충격이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게 나라인가 싶기도 하고, 나라가 아니고 그냥 뭐 사기꾼 공화국이죠. 사기꾼 공화국.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아, 쉽지 않구나. 살아가는 게 더 우려스럽구나. 더 염려해야 되는구나. 결국 지나다 보면 이제 어떤 상황까지 가겠습니까? 어떤 상황까지?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과 저기 보험회사의 저 연체가 결국 나중에 이제 그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이나 뭐 보험사들 살린다고 국민의 세금을 집어넣지 않겠냐라는 거죠. 지금 뭐 국민의 세금 뭐 앞으로 이제 세금만 왕창 뜯길 일만 남았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본이라고 한 나라에 세금이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보통의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의 거의 2배 수준이죠. 2배. 그러면 한국은요? 한국도 앞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맞죠. 맞습니다.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금을 떼는 게. 한 15%쯤 됩니까? 뭐, 예를 들어 300만원 받는다라고 하면 한 4, 50만원이 세금이겠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따졌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300만원 받으면 100만원 세금 떼고 200만원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일이. 무슨 얘기죠?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 쓸 돈이 없는 거죠, 쓸 돈이. 대기업에 이제 정규직으로도 안 가는 거죠. 왜 안 가겠습니까? 대기업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받는 월급하고 아르바이트해서 받는 월급하고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은 들어가면 이래저래 뭐 야근도 하라 그러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이러니까 하기 싫은 거죠. 점점 이제 한국이 일본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점점 더 빡빡해진다라는 거죠. 뭐 이래저래 세금 폭증하고 물가 올라가고 사는 게 더 빡빡해지는 보통 사람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부터 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축하고 아끼고 또 저축한 돈으로 모아놓은 돈으로 고비당 우량주 사고 채권 사고 뭐 월세 나오는 주택 사서 이제 매월 안정적인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삶을 유지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지켜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안 그러고 살면 그냥 회사 다니다 말다 장사하다가 또 폐업했다가 또 창업했다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제 거지 되는 거죠. 거지.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심한 거지 말이죠. 그러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조심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